안녕하세요. 저는 마진상병원 척추센터 장수진 원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디스크 재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치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정리만 좀 하고 지나갈게요. 제일 먼저 재발의 정의. 학문적으로는 디스크 수술 후 증상이 없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발생한 상황을 재발이라고 하게 돼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조금 바꿔서 디스크 수술 이후에 MRI에서 영상에서 변화가 함께 있는 경우를 디스크의 재발로 정의를 좀 다시 내리고 싶습니다. 자, 디스크 재발하게 되면은 요 보이는 그림처럼 첫 번째 그림에서는 디스크가 처음에 툭 탈출해 있는 일반적인 디스크 환자분이시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 디스크를 제거를 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제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 그림이 또다시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은 디스크가 또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요거를 지금은 재발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발률은 설명드렸듯이 10명에 1명 정도는 재발을 다시 하더라. 증상은 겪어본 분들이 통증과 그 두려움이 함께 엄습한다고 설명을 많이 해주십니다. 재발하는 이유도 지난 설명드렸습니다. 세 그림 가운데서 가장 오른쪽에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은 디스크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구멍은 3에서 6개월이 지나야 막히더라.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자제해서 재발을 줄여보자. 보통 이제 가장 먼저 환자분들은 디스크라든지 또는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진단명 앞에 서게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로 갈 것이냐, 수술이 아닌 비수술로 갈 것이냐, 요거를 가장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디스크가 재발했을 때는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의 증상이기 때문에 MRI 단지 하나만 두고 수술해야 됩니다. 이건 수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럴 때는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통증이 극심할 때 이제 똑같은 디스크라도 더 심하게 아픈 사람이 있고 뭐 의외로 잘 버텨주는 환자가 있듯이 그 통증의 정도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이 느끼는 통증이 극심할 때는 수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위압감, 감각 이상. 위압감, 힘이 떨어진다는 표현 자체는 이미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힘이 빠진 상황을 확인했을 때는 많이 진행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힘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거는 실은 수술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이 수술하지 않는다면 그냥 막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수술적 치료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환자분들이 종종 오해하시는 게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를 제거한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수술적 치료는 시간을 벌어다 주는 한 가지 수단일 뿐이에요. 엄청 좋은 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수술적 치료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디스크가 사라지진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약물, 신경주사, 흔히들 하는 또 도수치료, 물리치료, 시술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물은 쉽게 말해서 덜 아프게 도와주는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물질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진통제 또는 진통소염제, 통증이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약성 진통제 혹은 신경통 약물을 처방해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보통 비수술적 치료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치료는 우리 신경 차단술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경을 차단, 막아버린다는 뜻인데, 막는 방법은 신경 주위에다가 일종의 마취약을 강하게 어느 정도 이상 집어넣게 되면은 신경 본연의 기능, 통증을 전달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 때문에 신경통이 발생했는데 정작 그 신경은 마취가 돼서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덜하게 해주긴 하지만 그 효과가 과할 때는 힘을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원래 힘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 주사를 통해서 악화만 되지 힘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조절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세 번째는 도수치료와 물리치료가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인정이 되긴 하지만, 자, 원칙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어떤 병변이 있는데 외부에서 자극 혹은 어떤 충격이 가해질 때는 그 신경에 오히려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나 또는 협착증이 있을 때 함부로 도수 치료나 또 이런 치료들을 잘 진행하지 않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이 정도 충격과 관절을 강제로 움직이는 치료를 했을 적에 신경이 손상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해당한 치료를 하셔도 되지만, 그 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MRI를 찍어보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보는데, 물론 증상에 따라서 이거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수 치료는 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되, 물리치료는 병이랑 관계는 없어요. 증상의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4번, 5번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 부분에는 흉터가 남게 됩니다. 또는 유착 조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흉터나 유착 조직이 신경 주위에 가득 차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신경 성형술 같은 이런 시술들은 꼬리뼈에서 들어가서 작은 관을 밀어 넣어서 신경 주위에 약을 넣겠다라는 어떤 전략을 가진 치료들인데, 그런 가는 관으로 유착 조직을 뚫을 수는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거꾸로 관을 밀어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신경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디스크가 재발한다고 해서 처치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림 보시면은 우리 왼쪽 그림은 처음에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하기 전 MRI예요. 신경 바로 옆에 후관절이라고 하는 뼈의 부분이 있는데, 그 후관절 근처에 있는 뼈를 저희가 디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거를 해야 돼요. 뼈의 일부분을.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신경 주위에 뼈의 일부분이 깎여 나가고 뻥 비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수술방에 들어가서 조직을 열어서 들어가 보면은 내 눈앞에 있는 이 조직이 신경인지 유착 조직, 흉터 조직인지 뼈의 일부분인지 구분이 도저히 가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전한 길을 택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장 안전한 길이 뼈예요. 우리가 처음에 뼈가 이렇게 있었는데 디스크 수술을 하는 과정에 뼈를 이렇게 뚫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신경과 디스크는 뼈 아래쪽에 요 밑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은 뼈를 더듬으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은, 여기는 신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발한 디스크 수술을 진행하게 될 때는 이전에 수술하고 남아있는 뼈의 일부분을 긁거나 남아있는 뼈의 일부분을 조금씩 잘라나가면서 전진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뼈를 만지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뼈를 제가 긁어서 일부분은 또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첫 번째 수술에서 뼈를 일부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뼈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디스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척추의 불안정성, 좀 안정성을 해치는 우리가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철심을 박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디스크가 이 정도 있었는데 디스크가 꾹 튀어나온 거예요.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요만큼 남아있는 디스크 일부분을 제거하고 나면은, 남아있는 디스크는 예전보다는 분명히 좀 작아져 있는 거예요. 또 재발했어요. 그러면 또 일부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디스크 중에 일부를 또 같이 제거해버리면은, 정작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디스크는 얼마 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재발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 몸에 남아난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에 있는 뼈와 밑에 있는 뼈가 디스크가 충격을 흡수해주고 뼈와 뼈를 이렇게 막아주는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사라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뼈로 인해서 뼈가 맞닿으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게 계속 반복될 때는 유압술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요거는 이해를 하지 않으시면은 무턱대고 계속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재발은 무조건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재발했을 때는 또 그에 걸맞게 본인의 증상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수술 또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가까운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꼭 상의하시고, 본인의 병을 키우거나 좀 너무 늦게 병원으로 오지 않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공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또는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우리 답글 달아주시면은 저희들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또 뵙도록